전두환이 쉽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중심으로 군사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일명 12.12 사태라고 하죠. 이번에는 12.12 사태가 무엇이고 그 중심에 있던 전두환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정변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 사태의 배경. 1926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피격되었습니다. 이후 김재규는 육군본부에서 체포되고 국방부는 비상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경제부 총리인 신현확은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무총리인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총책임을 맡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죠. 그러나 계엄령 선포는 최규하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부가 권력의 중심 역할을 했고 그 밑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었는데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전두환이 임명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노재환과 각별한 사이였죠. 어쨌든 권력의 중심에 선 전두환은 국군보안사령관이자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군부의 실력자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정보활동을 하던 기관으로는 중앙정보부와 대통령 경호실, 국군보안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12.6 사건으로 김재규에 의해 처형되었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체포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보안사령부에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두환을 위시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에 소속된 군인들도 군부 내에 요직을 하나둘 차지하고 있었죠. 하나회는 박정희 밀명하에 생긴 친위대입니다. 하나회 일원 중에서도 박정희의 신임을 받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주요 요직을 맡고 있었죠. 특히 수도권에 있는 특전사 4개 여단 중 3개 여단이 특전사령관이 아닌 전두환의 명령에 움직일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방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의 30경비단장 장세동, 33경비단장 김진영, 헌병단장 조홍, 부단장 신윤희, 작전과장 고명숭, 모두 전두환의 신복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에게 집중된 정보력을 이용해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거나 협박 및 회유를 하는 등 전국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2.6 사건 다음 날 중앙정보부 차장,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을 보안사로 불러 국가 원수 시해의 책임을 놓고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죠. 전두환은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헌병까지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각 부서의 차관들을 불러 마치 대통령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이러한 사실이 정승화에게 보고되었고 정승화는 당신은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전두환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12.6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정희의 비자금 9억 5천만 원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의 회고록을 보면 이 금액을 모두 박근혜에게 주었고 박근혜는 그중 3억 5천만 원을 수사비에 보태라고 다시 돌려주었다고 나와 있죠. 반면 정승화 회고록에서는 전두환이 상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박근혜에게 6억 원을 주었고 2억 원은 자신에게, 1억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 5천만 원은 노재현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전두환은 9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두환의 행동에 화가 난 정승환은 노재현에게 전두환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돈을 받은 노재현은 전두환을 옹호했죠. 정승환은 전두환의 보직을 박탈하기 위해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발령내고자 은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력과 하나회의 인맥을 통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전두환은 발빠르게 대처했죠. 오히려 정승화가 12.6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승화가 김재규와 시해작전을 모의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즉 김재규와 함께 육군본부에 갔고 김재규의 범행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수도경비사령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는 등 김재규의 반란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군사정변이 12월 12일 실행된 이유는 장성 진급심사를 마친 하나회 군인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규하가 12월 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정부는 대규모 인사변동을 앞둔 어수선한 시기였죠. 12.12 사태의 경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하나회 군인들이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12.12 사태에 작전을 세웠는데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였죠. 사건 계획의 주요 역할을 한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과 수도경비사령부 33 헌병대를 대동해 정승화의 관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안사령부 서빙고로 강제 연행하려 하죠. 이 과정에서 정승화와 서로 총격전을 이루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두환은 정승화 체포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 최규하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최규하는 정승화 체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상의를 한 후 재가를 검토하겠다며 시간을 벌었죠. 당시 노재현은 인근에서 총소리가 나자 가족과 함께 한미연합군 사령부로 피신했다가 다시 국방부 장관 집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자리인 만큼 합동수사본부가 함부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엄연히 위법 행위였던 것이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두환은 정승화 편에 서 있던 특정사령관 정병주 소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 그리고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을 연희동에 불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발을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총소리를 듣자마자 각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북한 공비들의 침입인 줄 알았던 그들은 곧 정승화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국을 비상체제에 돌입시켰습니다. 한편 수도경비사령부로 복귀한 장태환은 정승화 납치 사건을 모의한 것이 전두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30경비단장 장세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1군 단장 황영시, 국방부 군수차관부 유학성이 대신 전화를 받았죠. 장태환은 그 둘에게 역정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정 총장을 수사해보고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까 이가?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하겠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이후 장태환은 수도권 각 부대의 병력을 소집하고 반란군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30경비단에 모여있던 하나회 세력은 장태환의 공격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죠. 전두환은 계속적으로 정승화 체포 재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규환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두환은 특전사 1공수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고 3공수여단은 특전사령부 본부를 습격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공수여단은 효창운동장으로 집결하여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또한 하나회 소속 군인들은 수경사 헌병단을 장악하고 장태환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노태우가 이끄는 최전방 9사단 부대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노태우의 주요한 업적으로 남아 2인자가 될 수 있었죠. 사건이 계획되던 이때 만약 북한이 도발과 남침을 했다면 한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면 반란과 국가의 안전을 바꾼 것일 수도 있겠죠. 한편 정병수 특전사령관의 지시로 구공수여단이 서울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회 세력은 계획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하나회에서는 구공수여단장 윤흥기 준장에게 서울에서 아군끼리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더 이상의 무력 동원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신사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윤흥기 역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면 북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해 협정을 수락했죠. 한편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최세창의 3공수여단에 의해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던 노재현 국방부 장관도 하나회에게 잡혀 협조하게 됩니다. 장태환이 목숨을 걸고 반란을 진압하고자 했지만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병력은 약했습니다. 반란군에게 협조하게 된 노재현은 장태환에게 저항을 그만두라고 명령했고 결국 장태환은 헌병단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노재현과 최규하 모두 정승화 체포에 동의를 했고 작전 개시 약 10시간 만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두환이 12.12 사태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보안사령부에서 모든 정보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특전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등 서울과 서울 근교의 주요 부대에 하나회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12.12 사태 그 후 정승화는 고문을 당한 후 불명예 제대와 함께 대장에서 2등병으로 강등당했습니다. 또한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 반대 세력들은 역시 불명예 제대를 당했죠. 그 자리는 전두환의 신복들과 하나회 일원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과 하나회 일원들은 군부 요직을 장악하게 되죠. 육군을 장악한 전두환은 3개월 후 중장으로 진급한 뒤 불과 5개월이 지난 후에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또 중앙정보부 서리직까지 겸임하면서 군과 정보 조직을 장악했죠. 이후 민주화 요구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5.17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등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12.12 사태의 주요 인물들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노태우는 당시 9사단 장으로 가담해 보안사령관과 대장 전역, 내무부 장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1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황영신은 당시 1군 단장으로 가담해 3군 사령관 대장 전역,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수도군 단장으로 가담했던 차규헌은 2군 사령관 대장 전역, 교통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135 특전여단장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는 대장과 중장으로 전역하며 장관을 역임했고 허화평과 허삼수는 준장으로 전역하고 청와대에 들어가 전두환을 보좌하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